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실무 이론 평가 이론으로 옵니다. 실기를 먼저 하고 이론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바로 갑시다. 저 1분도 안 쉬었어요.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저는. 자, 바로 합시다. 이왕 맘먹은 거. 자, 특별한 문제 없으면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이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세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해라.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 목적에 적합한 겁니다. 맞죠? 적시에, 제때. 그리고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이 있잖아요. 예피적. 목에 피가 났는데 빨간색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뭔 소리야. 어쨌든 맞고,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표현의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 쪽이죠. 신뢰성은 표준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거 이론 모르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럼 혼나야 돼요, 그럼. 자, 답이 2번.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하고 수정. 이게 피드백이잖아요, 피드백.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에 차이 가져오는 게 목적 적합한 거죠. 그 다음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측가치.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 주식배당. 주식배당으로 인한 영향 옳지 않은 거. 주식배당은 미처분 이익여금을 미교부 주식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대체를 했다가 배당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미주가 없어지고 대변에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되죠. 자본금 등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부채가 증가한다. 뭔 소리야? 부채가 어디 있어?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조정이죠. 틀렸죠. 답이고 순자산 유출 없이 배당 효과. 즉 돈 나가는 건 없잖아요. 돈 나가는 건 없고 자본끼리 이익여금, 자본끼리 왔다 갔다 해서 배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자본금은 증가, 이익여금 감소. 이익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자본 총액 변화가 없다. 중요한 거죠. 자본 총액은 변화가 없지요. 얘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주식수는 증가. 주식 배당이 주식을 더 발행해서 배당하는 거니까 주식수 증가. 그래서 배당은 보통은 현금 배당 있죠. 보통은 현금 배당이잖아요. 그럼 현금 배당하면 중과생략하면 이익여금 없어지고 현금 나가니까 자본 감소, 자산 감소. 그리고 우리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현물 배당도 있어요. 현물 배당. 그럼 이익여금 없어지고 현물 자산, 뭐 상품이나 뭐 어떤 주식 같은 거 나가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이 있죠. 주식 배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이익여금 없어지면서 자본금이 증가된다.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본 감소, 자산 감소입니다. 있죠? 다음.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인데 선입선출법 땡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팔린 거와 남은 것 다 계산하래. 근데 선입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입일 때는 그냥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더군다나 아니구나. 기초 매입 세 줄이고 매출은 한 줄이야. 150개. 자, 그럼 기초 매입을 한꺼번에 묶었다고 생각하고 150개를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위에 거부터 팔려 나가는 거고 150개가 그럼 남는 것이 밑에 거. 밑에 있는 게 재고 남게 되죠. 그럼 원래 들어온 건 총 300개인데 150개 팔렸으니까 150개 남지. 어쨌든 그 매출원가 구할 때 위에서부터 150개 구하면 되죠. 그럼 이거 100개 1,000원 하면 10만원이고 100개 1,200원 하면 12만원이고 여기서 50개면 50개 1,400원이면 7만원이네. 합치면 29만원. 응? 매출원가. 뭐 10, 12, 29. 응? 뭐야 이거 50개 1,400원이면 7만원 아니요? 150개지. 왜 250개를 계산하고 앉아있죠? 여기서 150개, 요 100개랑 여기서 50개니까 1200원짜리 6만원만 계산해야 되는데 미쳤나봐요. 16만원. 그럼 요거 아니고 16만원이 2번 아니면 4번 두 개고요. 그 다음 기말재고는 남은 거 밑에 거 150개. 요거 그대로 남아있죠. 14만원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반 50개 남았으니까 6만원 남았죠. 20만원이죠. 그게 4번. 참말로. 150개 나갔는데 250개 팔린 걸로 계산하고 있어. 어쨌든 선입은 거의 공짜입니다. 이건 세무이급도 아니고
회계이급. TAT이급은 세무이급이잖아요. 세무이급 수준도 아니고 회계이급 수준입니다. 넘어가고, 다음,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자,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거,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던 정부 보조금으로 상환의 뭐 없음 이체해줬다. 아, 정부 보조금. 그럼 처음에 가나다라? 이거 취득이죠. 처음에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차변의 보통예금, 실기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대변에 중요한 건 100번대의 정부 보조금, 제 100번대의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해둡니다. 그랬다 기계를 취득하면 기계를 여기 있네? 요 나번은요 보통예금 그 대변의 정부보조금 붕괴는 맞죠. 근데 여기 제가 100번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기계장치 차감이라는 얘기는 200번대라는 얘기거든. 우리 실기에서 자주 쓰는 코드 웬만하면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기계가 206번이잖아요. 206번의 차감 항목은 이거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2분계는 틀린 거야. 여기가 100번대라는 얘기는 보통예금 차감이에요. 보통예금 차감해줘라 이거죠. 보통예금 차감. 자, 틀렸고. 그 다음 기계를 취득하면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오죠. 기계장치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나가겠지. 그럼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그 다음 답은 다라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대변에 100번대로 이건 실기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100번대로 돼 있던 정보보조금을 차변으로 없애줍니다. 즉 100번대를 없애주고 200번대로 바꿔줘요. 100번대 정보보조금에서 200번대 정보보조금으로. 그래서 이거를 일반전표로 만약에 옮긴다면, 일반전표를 적는다면, 만약에 날짜 그냥 아무렇게나 0101로 할게요. 그럼 차변에 처음에 보통예금 들어왔을 때 만약에 500만원 할게요. 아이고 이거 은행 생략하고 500만원 적을게요. 그리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을 검색했을 때 100번대, 200번대 두 개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회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날짜가 원래 달라야 되는데 그 다음 취득했다 분계를 따라한다고 쳐요. 따라한다고 치고 같은 날 기계를 취득했다. 차변에 기계장치. 그리고 만약 500만원 1000만원 할까 그냥? 아니 넘어가요.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줬다. 은행 생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대변에 있던 정보보조금 100번대를 차변으로 보내줍니다. 500만원. 그리고 다시 대변에 다시 정보보조금을 치는데 200번대 있잖아요.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보조받을 때 분계랑 기계 취득할 때 분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해당 사항 맞는 거는 3번. 다예요. 다 3번 요겁니다. 그래서 처음 취득할 때는 100번대. 두 번째는 그 100번대로 돼 있던 거를 200번대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처음 받거나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AT가 조금 더 가끔 가다가 깊이 있는 게 나옵니다. 이론이 10개밖에 안 되지만 10개 중에 이렇게 만약에 근데 이걸 여러분이 평상시 공부해뒀던 거야. 그럼 뭐 어렵지 않게 찾겠지. 근데 만약에 별로 공부 안 했네? 그럼 여기서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땀 삐질삐질 나고 가슴 콩닥거리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럼 실기할 때 손 떨려가지고 망한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실기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5번 퇴직금 추계액 다른 말로 하면 추산액 예상액 이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말 그대로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럼 대변이 전기 2월이 기초 전년도에서 넘어온 기초고 그 다음 12월 말이 되면 기말 차기로 넘어가는 거죠. 차기로 넘어가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충당부채 추가되는 게 대변이잖아요. 추가 설정이 대변이고 차변에 보통예금 써 있는 건 퇴직금 지급한 거죠. 그리고 결산정리사항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이 늘어나지. 추가 설정이 300이에요. 그럼 대변이 900이고 차변 200이니까 기말잔액은 700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추계액이잖아요. 추산액이 곧 기말잔액이 됩니다. 그럼 이 700만원이 추산액이에요. 그래서 3번. 이건 마치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아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단기말 추산액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배웠거나 까먹었거나. 안 배웠으면 배우러 오시고 어디로? 일로 오셔야지. 김쌤 전산에게 일로 오시면 되고요.
까먹었다. 그럼 지금법 복습하면 되지. 그래서 이 기말 잔액이고 추산액, 단기말 추산액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6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 나갔어. 그럼 잔액이 400이죠? 잔액이 400이죠? 근데 이번에 추산해보니까 700이야. 근데 700인데 잔액이 400 남았으니까 300을 추가 설정하는 거죠.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됐죠?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음, 또 뭐야? 기계장치인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월할 계산. 쉬운 거 아니야? 자, 1월달에 취득했어요. 5년의 내용연수 빵 정해법. 땡큐지 뭐. 근데 우리말은 끝까지 버렸다고 7월달에 같은 연도인데 같은 6개월밖에 안 지나갔어요. 근데 7월달에 54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고 내용연수 증가는 없다. 중요한 건 내용연수 증가는 없지만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으니까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뭐야? 물어본 게 23년 감가상각비인데 그러니까 6개월은 정상적인 상각이고 나머지 6개월은 자본적 지출을 하고 나서 원가가 늘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또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이씨 힘드네. 자, 그러면은 일단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6개월치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천만원 곱하기 5년분의 1년 곱하기 12분의 6 하면 되죠. 그럼 10분의 1이니까 200만원이죠. 200만원. 여기까지는 쉽죠. 400만원이고 반띵하니까 여기까지는 쉬운데 문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문제인데 원래는 2천만원이었어요. 원래는 2천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잔존가치가 빵이었어요. 잔존가치는 여전히 빵이고 200만원을 6개월 동안 상각했죠. 작년이 아니라 올해 6개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54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으니까 상각 대상액은 얼마냐? 2,340만원입니다. 2,340만원인데 중요한 건 6개월이 지났으니까 4년 반 동안 상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4년 반이면 4.5분의 1 이렇게 되죠. 나누기 4.5년이니까 이렇게 하면 1년치가 나오지.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나? 근데 이렇게 하면 1년치가 나오는데 12분의 6을 해줘야죠 또. 아따 어렵다. 그럼 4.5니까 4.5로 나누면 이게 계산이 되나? 그럼 헷갈리려나? 잠깐만요. 일단 해보고. 아니면 월수로 해야 되는데 월수로. 그래서 2,340만원 나누기 4.5 520만원. 여기가 520만원이고 그거 반띵하면 260만원. 그럼 260만원 여기다가 260만원을 더하면 460만원. 이게 답이겠죠? 이게 답이고 아니면 이렇게 안하고 4.5년 안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월수로. 원래가 5년이면 곱하기 1년에 12달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60개월이야. 원래는 60개월인데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54개월이지. 그래서 여기 2,340만원을 몇 개월? 54개월. 54개월로 나눈 다음엔 한 달치가 나오고 그 중에 6개월치 상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요. 2,340만원 곱하기 6 나누기 54 이렇게 하면은 260만원 나와요. 그래도 됩니다. 어쨌든 460 엎어지나 외치나 월수로 계산해도 돼. 이렇게 월수로 54개월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6개월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되는데 460 맞네 됐죠. 월별로 해도 200만원하고 260만원 월수로 해도 돼요. 월수로 저는 아까 일단 연으로 했죠. 연으로 4.5년으로 한 다음에 다시 월수로 12분의 6 반띵하면 되죠. 엎어치나 외치나 똑같아요. 2340 나누기 4.5년 하면 1년에 520 반띵하면 260 어쨌든 똑같습니다. 엎어지나 외치나. AT 가끔 이렇게 좀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부터 풀다 열받으면 결론은 자기 손해다. 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자 먼저 의료보건 용역, 의약품의 조제 용역 하는 순간 면세가 딱 떠올라야 되지 않아요? 교육, 의료보건 이런 건 면세잖아요. 기본이. 과세 대상 아니잖아요. 답이지 뭐. 딴 것도 볼 거 없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산업재산권을 대여했다. 건설 용역을 용역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원래 재화는 재화인데 어쨌든 과세 대상이죠.
그 다음에 원래 이거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죠. 원래 용역 공급이 아니라. 그럼 이거 답을 두 개로 해야 되나? 어쨌든 4번 찍은 사람은 일단 그렇게 우겨봐야지.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잘 나오는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얼마냐?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받았다. 공제받을 수 없는 거 불공. 불공하는 순간 우리 실기에 없었나? 사비 면접토. 사비로 면접 보러 가다 토할 뻔. 사비 면접토 이렇게 사업무관, 비용업용 승용차, 면세사업 관련, 접대 관련,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기계장치 매입 공제 가능하지. 그 다음 접대비 하는 순간 안 돼. 안 되는 거 물는 거죠. 안 되는 거. 공장 부지, 토지의 조성, 자본적 지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종업원식대 되겠지 뭐. 요거 두 개네. 8,500 요거죠. 요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메인 매출 전표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 1년에 20만원 각 20만원 경조금하고 생일 축하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각 20만원. 그 다음에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생기는 종업원이나 비출자 임원 이것도 비과세. 초과되는 건 과세겠지 물론. 또 사내급식 이것도 비과세. 그럼 다 비과세니까 답이 4번. 휴가비는 뭐 비과세가 우리가 식사 또는 식대, 뭐 자가운전 또 뭐 있지? 육아수당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과세입니다. 과세예요. 답이 4번. 이상 없고. 마지막이죠? 우와. 18 이렇다니까. 18 이렇다니까요. 이게 어려워 이게. 물어본기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가 얼마냐. 이런. 본인 52세고요. 자, 본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부양가족인데 배우자가 있고 소득 없어. 자녀 있어. 장애인이야. 그 다음 부친이 계신데 사업소득 금액이 500이래. 소득도 아니고 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100만원 넘잖아요. 이분은 나이는 많지만 결론은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됩니다. 왜? 소득 금액이 많아요. 못 치는 되고요. 그럼 본인은 물론이고 물어본 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지막에 했을 때 이거 다 끄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이거 했을 때 이거 보고해도 되죠. 헷갈리면 이거 보고해도 돼. 그 문지윤 했나? 문지윤 했을 때 여기 부양가족 본인 얼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보면서 해도 돼.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더 좋겠지. 자, 먼저 기본공제가 본인, 배우자, 자녀, 모친 4명 4명에 150만원 4명에 150만원 이때 150만원이 머릿속에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이거 열어보고 기본공제 150씩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일단은 600 그럼 얘는 탈락. 추가공제 있죠. 추가공제 있어요. 70세 이상이면 경로가 들어가잖아요. 경로 들어가지. 장애인 있죠. 그럼 장애인 200이잖아요. 경로는 100인가? 그죠? 붙이면 안 되니까 없어. 그럼 200 빼기면 300이네. 그럼 총합쳐도 900이에요? 이게 4번이야? 4번이다. 됐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장애인하고 경로는 금액을 모르면 여기 보고 하는 거지. 여기 경로가 100만원이건 확인했고 장애인은 없어. 그럼 이럴 때 확인하고 싶으면 뭐 알면 더 좋은데 뭐 확인하고 싶으면 아예 자 김태현 여기도 없나? 여긴 있다. 김태현에 있네. 아니면 이거 만약에 이것도 이두저도 없다 그러면 소득명세가 아니라 소득공제 탭을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장애인으로 바꾸는 거야 그냥. 아무나 그냥 장애인 바꾸는 거죠. 얼마인지 모르면.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긴 있죠. 모른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근데 이거 어려운 거죠. 이걸 만약에 그냥 혼자 술술 푼다. 공부 열심히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이론부터 풀다가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허걱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긴장해가지고 사실 실기할 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T가 문제가 간혹 이렇게 어려운 게 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부터 풀다 열받으면 자기 손해다. 실기 먼저 하시라. 하셨죠? 실기하고 이론 풀면 돼요. 이론은 극단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기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실기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잘 들었다고 좀 해주시면 더 좋겠고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공짜로라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주변에 3사람한테만 AT 공부하는 사람 AT도 특강을 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급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AT 시험에 도움되는 거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엊그제 시험 봤던 67회 DAT 2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어디선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